안녕하세요, 트라뷰고입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7회 리뷰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소미는 이승의 기억을 찾기 위해 낙준과 함께 이승에 내려왔다가 꿈에서 본 이미지와 같은 티셔츠를 입은 남자를 마주쳐요. 그런데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소미는 낙준에게 혹시 자신이 생전에 큰일을 저질렀던 건 아닐까 걱정을 털어놓고 낙준은 천천히 같이 찾아보자며 다독여줍니다. 그 무렵 반려견들의 천국 생활을 위한 무지개 다리가 세팅되는데요. 천국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었죠. 짜장, 짬뽕, 만두가 천국에 온 견학견들을 안내하는데요. 유기견 심리치료센터에서 우울증을 지닌 유기견들의 모습을 보고 슬픔을 공감하죠. 특히 만두는 분리불안 센터에서 자신과 같은 종이자 오직 주인만을 기다리는 강아지 민키를 안타깝게 쳐다보는데요. 그러던 중 만두의 몸에서 빛이 나며 원하는 곳에서 강아지로 다시 환생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죠. 만두는 짜장, 짬뽕과 천국에 남고 싶었지만 이승에서의 환생 기록이 마일리지처럼 쌓여 언젠가는 사람으로도 환생할 수 있다는 천국센터장의 말을 듣고 어디에서 행복해질지 고민하다 결국 환생을 결심해요. 환생지를 선택한 만두에게 어디로 가냐는 물음에 좋은 곳으로라는 말을 남기고 환생의 문을 통과하는데요. 그곳은 뜻밖에도 한 노숙자의 품이었어요. 부족하더라도 주인과 항상 함께할 수 있는 삶을 택한 거죠. 죽음 후에도 주인만을 기다리고 있던 민키에게도 낙준의 도움으로 주인의 진심 어린 미안함의 편지가 도착하죠. 덕분에 민키도 주인에게 행복했었다는 마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해숙 쪽으로 가볼까요? 해숙은 요즘 어딘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는데요. TV 방송에서 80세 해숙과 35세 낙준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며 일이 벌어지죠. 방송을 보고 혹여 시어머니가 알게 될까 걱정하며 행여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 집 앞의 명패에서 해숙의 이름을 숨기고 있는 순간 많이 젊어진 모습의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와요. 해숙은 모른 척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해숙임을 알아채고 못마땅한 얼굴로 집안을 샅샅이 둘러봐요. 그동안 연락 없이 지낸 걸 서운해하며 잔소리를 쏟아내고 돌아가죠. 겨우 5년 시댁살이가 그리도 힘들었냐는 낙준의 질문에 해숙은 10년 시댁살이 중 5년인데 그게 짧은 거냐고 답해요. 결국 낙준은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들락거리지 못하도록 도어락을 바꾸기로 합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또다시 들이닥쳐 직접 침구와 식기를 새 것으로 갈아엎고 손수해온 음식으로 냉장고도 채워 넣었어요. 밥도 진수성찬으로 차려놓는데요. 해숙은 그런 시어머니를 불편해하지만 고낙준은 아내 눈치를 살피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쓰죠. 시어머니는 내일 다시 보자며 돌아가요. 그새 해숙은 목사와 많이 가까워졌는데요. 아픈 목사를 위해 죽도 만들어주고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목사를 위해 사과를 갈아서 입에 넣어주기도 하죠. 시어머니와 만나기로 한 당일날 해숙은 일부러 목사와 시간을 보내며 고구마도 캐고 겉절이도 만들고 식혜까지 끓이면서 만남을 피하려 해요. 밤늦게가 돼서야 집에 돌아가는 해숙. 목사는 그런 해숙의 모습을 보며 어린 시절 교회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자신의 기억을 떠올려요. 이제는 해숙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죠. 그날 밤 해숙을 기다리던 시어머니는 끝내 해숙을 만나지 못하고 대신 영애에게 속마음을 털어놔요. 짧지 않은 5년의 시집살이를 헤아려주지 못했던 미안함, 그리고 늙은 몸으로 천국에 온 해숙을 걱정하는 마음까지요. 침구와 그릇도 무거워 보여 가벼운 걸로 바꿔줬던 것이었죠. 돌아가는 길에 낙준을 만나고 앞으로 둘이 잘 살라며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떠납니다. 언제나 해숙의 편이었던 낙준 역시 이번에는 해숙에게 섭섭함을 느끼며 두 사람은 냉랭해져요. 그 사이 영애는 천국에서는 좀 다르게 살아보겠다며 매일매일 예쁜 옷을 차려입고 치장을 하고 어딘가를 향하는데요. 천국센터장에게 가는 거였죠. 영애는 천국센터장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해요. 영애의 과감함에 천국센터장은 당황해 도망가기 바쁘죠. 영애는 결국 센터장이 주관하는 교육에 단독으로 참여하기 위해 경쟁자들을 몰아내며 수업을 듣게 되고 센터장은 사적인 대화 금지를 강조하지만 영애의 적극성에 진땀을 빼요. 소미는 매일같이 악몽을 꾸고 낙준과 함께 이승에 와서 기억의 조각을 찾고 있어요.
공원에서 본 아이. 길가의 꽃을 보며 반지를 만들던 기억. 뭔가 기억이 날 듯한데 선명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꿈에서 봤던 춤추는 여자의 이미지가 떠오를 때면 설명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주먹을 쥐게 되죠. 어느 날 이승에서 다시 마주한 낯익은 티셔츠의 노인. 낙준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소미는 그에게 분노에 찬 얼굴로 다가가는데요. 과거 소미가 젊은 남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던 기억이 떠오르고 지금의 소미가 이성을 잃고 분노에 찬 얼굴로 노인의 목을 조르기 시작해요. 놀라서 달려온 낙준이 옆에 있는 거울을 보니 소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목이 졸리고 있는 노인만 비치죠. 이승에서는 아무것도 만질 수 없는데 어떻게 소미는 그의 목을 조를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두 사람은 과연 어떤 악연으로 얽힌 사이였을까요? 이승에서의 인연이 계속되는 천국에서의 이야기. 다음 8편 리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